배수가 청정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기관실 바닥에 고인 기름 때문인데 적은 양이라도 무단 배출은 단속 대상입니다. 여순사건 68주기를 맞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노력에 능동적인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에서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대학 교수와 대학생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규제성 자치법규를 정비합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선박에는 기관실에 선박의 각종 기름과 바닷물이 섞인 선접해수가 남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무단으로 배출하면 처벌받는데요.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국동항에 선박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선박의 선접해수 유출을 막기 위한 해경의 지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선접해수는 선박의 기름과 해수가 섞인 물질로 기관실 쪽에 주로 보이게 됩니다. 단속은 특히 유수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관실 축계로 해서 해수가 유입되는 게 거의 없네 보니까. 네네. 그 기관장이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라더라고요. 지난해 관내에서 접수된 해양 오염 신고 중 이 같은 선접해수 배출로 추정되는 신고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신고 지역은 다양하지만 유출량도 적고 적발도 쉽지 않아 단속하는 해경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선접해수는 육상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단으로 바다에 유출한 선박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발 위주보다는 선접 해수를 해양에 배출하지 않도록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양심적인 무단 배출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대다수의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청정바다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 홍보와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순 사건 발생 68주기를 맞아 단순한 진상규명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상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또 지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발생 68년 만에 여수시가 직접 주관한 합동 유령제. 유령제 개최는 환영하지만 개최 내용에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 주관으로 유령제를 모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좀 배제가 된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추모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좀 고려가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돼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결과는 10분의 1도 조명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재조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소송 건수도 턱없이 부족해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많은 데다 소송 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도 국회 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법안이 발의는 됐습니다마는 제대로 논의도 안 됐죠. 논의도 안 되고 그냥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제주 4.3이나 대구 10월 항쟁같이 여순 사건도 사건보다는 항쟁의 요소와 의미를 찾는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구 10월 항쟁이라는 말을 조례입니다마는 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성격 규정이 되는 거죠. 부마 민주 항쟁 혹은 대구 10월 항쟁 이렇듯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어쨌든 좀 진상 규명이 돼야지 성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순 사건 피해자 보상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요구됩니다. 여수야대와 대통령 선거라는 정세를 10분 활용해서 이제는 개혁적인 인사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정책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시민사회와 함께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지역의 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새로운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나서는 작업.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공립대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에 소속된 총학생회장 등 30여 명은 오는 29일 순천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시국선언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천대 총학생회는 학내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특검 결과 비선 실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8천 학우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지역 대학가와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 교수 200여 명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와 행정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수시민 비상시국회의 준비위원회도 어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타 지역과 연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수는 3명 중 1명 정도입니다.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여전한데요. 장애인을 채용하는 규정도 현실적 어려움 속에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임용 비율은 30%대에서 50%대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5급 사무관 여성 임용 비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치는 5급 이상 전체 공무원의 8.8%. 하지만 전남도청을 비롯해 6곳만 목표를 채웠을 뿐 무안군에 여성 사무관이 1명도 없고 1명에 그친 것도 허다합니다. 인사권 자체는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거를 할. 전남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렀던 8개 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000여 명 가운데 60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게 의무인데 300여 명대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초등교원은 지난해와 올해 단 1명의 시험 지원자도 없었습니다. 양성 과정에서부터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용 응시율이 낮고 또 이제 응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락이나 또 면접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 공무원의 성장을 가로막은 유리천장과 장애인들에게 높은 문턱. 계속되는 정부의 각종 평가와 지적에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시가 규제성 자치법규 51건을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구제개혁 점검회의를 갖고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관습적인 인허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추가로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가능한 빨리 마련해 푸드트럭 운영 지원 활동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사르 습지 순천만에 1000여 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찾아왔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에서 지난 20일 첫 월동 흑두루미 22마리가 확인된 데 이어 어제 흑두루미 1163마리와 검은 목두루미 1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순천만에서 관찰된 흑두루미 가운데 일부 개체는 일본 등지로 다시 남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류는 지난 1996년 70여 마리가 관찰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 겨울 역대 최대치인 4,432마리가 관찰됐습니다. 광주 출신의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음악제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이 한 무대에서 우정과 화합의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올해 정율성 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순천 왕운초등학교 합창단이 무대를 열었습니다. 이어 송원초등학교 어린이와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중창단이 정율성 선생의 동요를 노래했습니다. 베이징의 중국 학생들도 연주와 무용을 선보이며 우정의 무대에 화답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남성 중창단 빅맨싱어스와 송원대 서영무용단도 수준 높은 공연으로 풍성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두 나라 출연진이 모두 함께한 대합창이 올해 정율성 음악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더 교류를 많이 해서 친해져서 더 둘이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3회째를 맞은 정율성 동요국제음악제는 올해 처음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장소를 옮겨 더욱 두터운 우애와 화합의 장을 선보였습니다. 非常激动，很高兴，也很荣幸能一块儿表演。 음악을 사랑했고 어린이를 사랑했던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정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343억 원으로 올 들어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4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철강과 에너지, ICT 부문의 실적이 개선됐고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증가와 원가 절감에 이어 해외 법인의 이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경영 실적이 나아지면서 포스코의 부채 비율도 16.9%로 창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그룹 차원의 구조 조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천 NCC 노조가 회사 측의 기본급 인상안 등을 수용하며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천 NCC 노조는 양측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두고 어제까지 이틀 동안 찬반 투표를 한 결과 5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기본급 인상안과 복지카드 비용 상향 조정 등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파업까지 우려됐던 이번 임단협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노사 양측은 다음 달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장학재단 설립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기부 약정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서에서 업체가 여수시에 제안한 장학재단 설립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장학재단 설립과 매출액 3% 기부 약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이번 기부 약정이 지켜지지 못하면 다른 기업에게도 약속 위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 전라남도에 2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접수된 신고는 버섯과 양주를 집 앞이나 아파트 경비실에 두고 갔다는 도청 산하 공무원들의 신고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아 버섯은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했고 양주는 공매 처리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제1호 기적의 놀이터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에서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 공간 배치에서 벗어나 자연 소재를 이용해 아이들의 눈높이와 행태를 고려한 놀이시설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전국 제1호 기적의 놀이터가 행자부 주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 사례 최우수 작품에도 선정돼 명실공히 공공건축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수 소거문도에 초고속 통신망이 개통돼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 지원 사업비와 도시비 등 1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소거문도 주민 20여 명이 IPTV 시청과 전자상거래 이용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남도는 관내 400여 개 농어촌 마을에 390여 곳의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했으며 내년에도 350여 개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쌀 소비 확대를 뒷받침할 가공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국민 한 사람의 연간 쌀 소비량은 2005년 80.7kg에서 지난해 62.9kg까지 감소했으며 소비량 부족이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빵과 과자 등에 쓰이는 가공용 쌀만 생산하는 단지 84헥타르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은 밀가루 가공품을 대체할 쌀 식품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의 임금 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여수시의 임금 근로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400여 명이 감소한 13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건설업, 개인사업 등에서 3,9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